원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법이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이었었고요. 원가 방식 중에서 원가법이라는 가격을 가리켜서 적산 가격이란 용어를 씁니다. 기분 안 좋은 거 아는데 저도 안 좋았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적산 가격, 원가에 근거해서 이게 적산이라는 게 쌓을 적자 계산할 때 산자 이런 얘기야. 건물을 쌓아 올려서 새로 만든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가액, 이게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적산 가격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 그래서 자 이제 원가 방식 중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원가법이라 부르고요. 자, 원가법의 기본 정의 보겠습니다. 겁나 긴가요? 그래서 대상 물건에 어떤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다고요. 그 감정평가를 해야 될 물건을 우리가 대상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 건물의 재조달 원가, 다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이걸 우리가 재조달 원가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건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10년 동안 노후화된 게 있잖아요. 그만큼 가격을 빼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는 이제 제조도로 원가를 구하는 방식하고요,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방식, 이거 따지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제조도로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원가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키워드 두 개, 제조도로 원가, 감가 수정. 이걸 나중에 계산할 때는 감가 누계, 이런 식으로 제가 용어를 만들어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적용범죄요.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볼까요? 지금까지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제일 들었던 문제가 감가 수정 얘기였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을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우선 용어의 정의, 물리적 감가, 건물이 10년 지나서 물리적으로 노후화됐다. 그때 그만큼 빼야 된다. 이걸 우리가 물리적 감가라 부릅니다. 기능적 감가, 가격의 재원칙할 때 공부했던 개념이죠.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만큼 빼야 되는 것을 기능적 감가, 바로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는 개념을 기능적 감가라 부릅니다. 한편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만큼 가격을 빼야 된다.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빼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하나 구했다고 치고 그걸 바로 이 건물의 가격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10년 지난 건물에 대해서 신건물, 새로 지은 건물은 어떻게 가격이 똑같겠어요. 그래서 요거 공제한다. 이걸 더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얘기고, 또 하나의 용어의 점이 기준 시점. 앞서 공부하셨죠. 기준 시점이 뭡니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건 쉬워. 근데 하나 더 있었어. 바로 현장 조사를 한 날짜. 아니라고 했어요. 현장 조사를 하는 날짜가 아니라 감정평가 다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걸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 부르게 된다. 자, 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다시 갖고 봅시다. 용어의 정의 중에서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기준 시점. 저 이게 학교로 강의한 지 벌써 7년 8년 차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닭대가리가 아니야. 아니, 닭대가리일 수도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자, 그래서 지금 용어의 정의 여기서 나오겠다. 용어의 정의에서 기준 시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기준 시점. 자, 이건 요 기준 시점 저기 있겠구나.
용어에 관한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책에 보시라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지 마시고, 토지 가격은 표준주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되어 있었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바로 기준 시점에 관한 내용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장가치 기준 원칙 관련한 얘기를 있었고요. 자, 현황 기준, 여기서 나오겠다. 기준 시점이라고 해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게 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걸 과거 시험에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에서 틀리게 나왔었다고. 제가 이제 하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거의 줄줄 외우다 보니까 오름표는 기억 안 나고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틀렸어,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나서 제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뭔 얘기를 해왔어요?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 원가법, 적선 가격이라고 하는 거, 제조도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 거, 이걸 우리가 공제라는 용어를 썼었죠. 이걸 더해서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기준 시점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기준 시점 때문에 제가 헤매고 왔어요. 하여튼 그러다 치고 적산 가격 그냥 외우고 있잖아.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 금액,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 감가 누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했을 때 누적된 감가액을 뺀 금액, 이걸 우리가 적산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요, 감가 누계액을 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적산 가격. 이제 결론 갑니다. 그럼 제조달 원가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문장투로 나와요.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 검토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에요. 변동률, 지가 변동률 적용법, 자, 공사비 변동률 적용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예시적으로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꼭 100을 줘요. 현재 20년 후에 현재 건축비 지수가 125다, 이런 식으로 줘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공사비가 20년 전에 100으로 봤을 때 현재 125다라고 문제를 전제를 깔아준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비 총액이라는 걸 먼저, 건축비 총액을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요. 문제에서 거의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롭게 감정평가를 하는 신축한 시점에 있어서의 건축비 총액을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숫자로 주어집니다. 여기다가 공사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공사비 변동률 어떻게 적용하냐면 20년 전에 100이었다. 현재 125다. 20년 지난 건물이다. 그러면 100분의 125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다시요. 문제를 줄 때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이런 식의, 또는 적산 가격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주면서 20년 전 공사비 지수가 100이고 현재 공사비 지수가 125다 라고 하게 되면 건축비 총액,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입니다. 아니다. 애초에 건물 지었을 때, 지금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건물 지었을 때 건축비 총액이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20년 전에 공사비가 1억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신축했을 시점에 건축비 총액이라고 1억이 주어져요. 그리고 공사비가 20년 전은 100인데 현재는 125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분모를 100을 줍니다. 지금까지 문제 100%. 100분의 125, 100분의 140, 이게 그동안 나왔던 문제 전부예요. 이걸 곱해주게 되면 현재 과거 20년 전에 건축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곱해주게 되면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예시도 안 넣었어요. 예시를 넣으면은 너무 쉬워. 그럼 수험생들이 안다고 착각해. 그럼 꼬여. 안 봐. 그럼 이제 개판돼 버려요. 다시. 자, 공사비 변동률 적용법을 따라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자, 20년 된 건물이다. 그리고 20년 전 공사비가 총 1억이 들었다. 20년 전 건축비 지수라고 하는 거 100이다. 현재 감정평가를 하는 이 시점에서 건축비 지수는 125다.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면 공사비 변동률 적용법에 따라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때는 1억 곱하기 100분의 125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다? 이 금액을 20년 지난 시점에서의 계산하면 1억 2,500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공사비 변동률 적용법 따른 재조달 원가의 계산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별개 문제로 별게 없어요. 근데 어려워. 그럼 반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부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이해해야 된다고. 그 머리 좋은 애들 얘기입니다. 머리 좋은 애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전에 보면 뭐 국립대학교 들어가는 애들 보게 되면 우리 막 생각해. 나는 엄청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새끼는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돼버려요. 어떻게?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지는 암기만 하는 거예요. 난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려고 용 쓰지. 그러니까 걔하고 나하고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방법, 재조달 원가를 구해내는 방식, 신축할 당시, 애초에 이 건물 지을 당시에 건축비 총액, 공사비 총액에다가 그 당시에 건축비 지수, 공사비 지수 분의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의 공사비 지수를 곱하게 되면 이게 재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사비 변동률을 주면 이 공식에 따라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이런 경우 있어. 공사비가 매년 5%씩 상승했다라고 딱 주어지는 거야. 공사비 변동률 적용법을 적용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 3년 됐다. 또는 2년 됐다. 이게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문제는요. 이걸 활용할 때는 맨날 건물 지어진 지 2년이나 3년밖에 안 돼요. 안 그러면 이게 N승, 기간이 N승이 되는데 10년 해버리면 계산기 뚜르기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 어떤 건물이 지어졌다. 그 당시 공사비 총액이 1억이다. 한편 이때 공사비 지수가 100이고 현재가 125다, 110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5%씩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더라. 이렇게 전제를 깔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소위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활용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출발점은요. 똑같아요. 신축 신점에 건축비 총액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문제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공사비 변동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죠. 공사비가 5%씩 상승한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0.5 아니야. 0.05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 지어진 지 3년이 됐다 라고 하면 3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렇게 가는 것이 뭐가 된다? 1.05의 3승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어차피 시험장에서 계산기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산기를 쓸만한 문제는 매년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웬만한 암산도 다 풀 수 있게 세팅해 줍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학기론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가 되어버리거든. 자, 그래서 자 다시 문제에서 공사비가 몇 프로씩 상승했다. 그러면 그걸 R로 대입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산수해본 지 오래돼서 헷갈렸는데 5%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0.05가 되고 10% 상승했다 그러면 0.1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만들어진 지 3년 지났다. 2년 지났다. 그러면 이건 N에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뭘 구해낼 수 있다? 적산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적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고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공사비 변동률을 적용해서 자 바로 하나 구해낼 수 있고 또는 공사비가 3%씩 상승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뭐 그럴 전혀 없겠지만 오늘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이것만 쓰는 거야. 적산 가격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리고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첫 번째 공사비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 된다. 두 번째 몇 %씩 상승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라고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수식을 활용을 하면 된다.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실 때 현재 1원이라는 금액이 이자율 R일 때 2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이런 식의 내용을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개념을 몰라도 좋으니까 3%씩 상승하면 R 차례다 얼마? 0.03. 3년 동안 상승했다. 그러면 3승 이렇게 간다. 2년 동안 2승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 요거 이제 하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가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 내는 방식이 필요하죠.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요, 실제 내용을 다 알았다고 쳤을 때 계산할 때 1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기론 문제에서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의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합니다. 1년에 대략 8문제 내외가 학기론 계산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정도만 역같은 문제고 나머지 7문제는요 다 내용을 안다고 전제했을 때 1분 안에 다 풀 수가 있어요. 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버벅이는 거지. 계산 문제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딱 떨어지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문장 이런 거 보다 보면 아까 우리 감가수정 같은 거 읽다 보면 공제를 더하여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읽어서 모른다고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건 공식만 외우시게 되면 딱 떨어집니다.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수정액을 구해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액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정률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또 상환기금법 이것도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우리는 헷갈리니까. 정액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이야. 어떤 건물이 만들어진 지 5년이 됐다. 근데 그 감가에게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감가가 일어난다 라고 전제하는 방식을 정액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이야. 매년 똑같은 비율로 감가가 발생한다 라고 전제하는 것을 정률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액법 따른 감가수정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의미부터 볼까요? 대상 물건의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 요소로 나눠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내는 방법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문제에서 경제적 내용 요소 줍니다. 그럼 경제적 내용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별거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유효한
그 기간을 가리켜서 경제적 내용 요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10년 지나면 무너집니까? 20년 지나면 무너집니까? 30년 지나면 무너집니까? 모르지.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보수비가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만약 전제가 되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감가 누계. 정액법칙은 감가 누계거든요. 간단하죠. 지금 먼저 매년의 감가에 정액법칙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경과연수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구해내야 되는 것은 정액법칙은 매년의 감가액. 이게 이제 공식인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라 또는 적산 가격을 계산해라 라는 얘기는 감가 누계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가 누계액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의 감가액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 외울 거지.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공식 이렇습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는 30년이다, 50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해냈던 재조달 원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해냈었죠. 첫 번째가 공사비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축 시점에 건축비 총액, 그러니까 10년 지났으면 10년 전에 건축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 10년 전 건축비 지수분의 현재 건축비 지수, 요거 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도 있었고요. 또는 5%씩, 3%씩, 2%씩 공사비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이 공식을 통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액법에 따른 경자 매년의 감가액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럼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 게 잔존가치밖에 없지.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 30년이라고 주어져 있고 30년 경과되게 되면 이 건물의 가액은 잔존가치가 10%다 라는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는 20%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주도 원가를 아까 구해보니까 1억 2,5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라고 전제를 하면 경제적 내용 요소를 30년으로 봤을 때 바로 1억 2,500에서 1,000만 원 빼게 되면은 1억 1,500이죠. 1억 1,500을 30년으로 나누게 되면 매년의 감가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좋으니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공식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는 공식을 연장에 한 3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일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자료 보고 다시 2번 더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몇 번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내는 방식 하고요.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문제에서 10년이 지났다 라고 하면 이 매년의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 건물 만들어지고 소요된 연수를 주게 되면 전체 감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원가에서 전체 감가액을 빼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적산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 정액법이 문제가 좀 간단한 느낌을 주죠. 근데 정률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감가수정액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정액법 같은 경우는 전체 감가액,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 요소로 나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감가총액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걸 경제적 내용 요소를 나누어서 매년의 감가액 구했고 거기다 경과연수를 곱해서
누적 감가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정률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매년 말 미상각 잔액에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을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감가율을 곱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10%씩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때 10%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까지는 비율, 이게 감가율. 요걸 달리 표현하면 이게 더 어렵지. 1 마이너스 잔가율. 자, 무슨 얘기냐면 잔가율은 남아있는 비율을 얘기하고요. 감가율은 까지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어떤 대상 물건 1억짜리인데 만약에 감가율이 10%다 라는 얘기는 남아있는 잔가율이라고 하는 건 얼마? 90%다 라는 의미죠. 감가율과 잔가율을 더하게 되면 1이라는 금액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 물건의 가격이 1억인데 매년 10%씩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0.1이죠? 그럼 첫 해는 얼마? 자, 1000만원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는 지금 1000만원 감가가 발생해서 9천만원짜리가 되죠. 그래서 0.1 하게 되면 900만원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1년차, 2년차, 3년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열 1분 안에 푸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감가율이라는 개념 너무 쉬우니까 이걸 1-잔가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계산해 낼 수 있죠. 즉 정률법에 따라서 감가율을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망할 놈들이 잔가율을 알려준다고. 자, 1년 지났을 때 잔가율 90%다 라는 얘기는 감가율이 얼마? 10%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년에 정률법에 따른 감가액을 계산해 봐요. 다시요. 대상 물건의 가격이 1억이고 10%씩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전제하면 1년 차에는 자 1억 곱하기 0.1이니까 1000만원의 감가액이 발생합니다. 2년 차에는 지금 1000만원 빼야 돼요. 그럼 9천만원이 잔존가액이었었죠. 여기다 10% 하게 되면 얼마? 900만원이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자 1900만원을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8100만원이죠. 8100만원의 10%는 얼마? 81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매년의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누계액 정률법에 따른 1년차 감가액 하고요. 그 다음에 2년차 감가액, 3년차, 4년까지 안 나와. 보통 2년에 끊어버려요. 왜?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더해서 아까 지금 1억짜리가 10%씩 감가율이다라고 전제하면 1000에 900에 810 요게 전체를 다 더한 값이 뭐가 된다?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설명드렸지만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잔존가치, 잔존가액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 감가율을 곱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잔존가액이라는 개념은 남아있는 금액이죠. 첫 해는요 1억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래서 10% 곱하게 되면 얼마? 1000만원. 두 번째는 9천만원 남아있는 게 잔존가액이 9천만원이잖아. 여기다가 10% 곱하면 바로 900만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가율을 주면 좋을 텐데 시험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하려고 잔가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잔존가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잔가율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감가율 줘버리면 정말 공부 좀 되신 분들은 날로 먹어. 그래서 일부러 잔가율을 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문제를 안 보여드려요. 왜? 문제를 보면 겁나 쉽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오히려 결국 안 좋아. 공부는 경우에 따라서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리죠. 그런데 너무 쉬운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공부를 안 해. 자, 그래서 지금 원가 방식에 따른 가격,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제조돌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값. 제조돌 원가는 공사비 변동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축 신차. 그래 10년 전 건물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공사비 총액에다가 바로 공사비 변동률. 10년 전에 공사비 지수분의 현재 공사비 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돌 원가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한 가지 유형이. 그 다음에 공사비가 5%씩 상승했다. 그러면 1 플러스 RN승이라고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활용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감가 수정액. 결국 이제 적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달 원가만 구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감가 누계액도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는 법. 기본 정액법이 됐든 정률법이 됐든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이 돼야 됩니다.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 이런 식이죠.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러면 제조원가가 1억이고 잔존가치가 100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 감가액은 얼마가 발생했다? 9천이 발생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 값. 이것을 이름하여 매년,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수정액이라고 계산합니다. 자,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게 줄줄줄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계산문제를 풀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공사비 변동률을 주느냐 또는 몇 퍼센트씩 상승하는 일시불 미래가치계수냐, 요걸 먼저 판단해 봐야 돼. 다 계산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가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먼저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게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정액법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즉 감가총액 나누기 경제적 내용연수. 이게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 나오고 건물 만들은 지 20년 됐다 그럼 곱하기 20 하게 되면 총 누적 감가액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률법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 또는 잔존가액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잔가율 해서, 그래서 정률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요건 두 번, 세 번 계산해. 1년차, 2년차, 3년차 다 달라지니까 요걸 다 더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 네, 이게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공식 외우는 거예요. 공식. 제조달 원가 구하는 방식 두 가지하고 정액법, 정률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공식을 외우고 나서 대입하면은 요거 4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근데 수험생들 그걸 못 풀어. 그래서 저희 강의하다 보면 맨날 그런 경우 있어. 시험 끝나고 좌절해가지고 내가 이거 계산 문제를 다 못 풀었는데요. 속으로 뭐지? 이렇게 안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계산 문제를 몰아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용어들이 어려워서 버거운 파트, 잔가율, 감가율 뭐 이런 개념이 약간 어렵죠. 그 다음에 원가 방식 중에서 이임대료 평가는 감정평가 방법 적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산법은요, 적산임료라는 용어를 쓸 텐데 의 한번 가볼까요?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이게 기대 수익이래. 여기다가 필요한 제 경비를, 여러 가지 경비를 더해서 임대로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유치한 거 적산법 뭐라고요? 임대로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앞에서 원가 방식 중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 이렇게 갑니다. 요즘은 그런 문제 안 나올 텐데 모르겠어요. 쉽게 내주려고 이렇게 유치하게 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적산 입력 계산 공식 벌써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기계표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대 수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다가 필요한 재경비를 더한 값 이걸 적산 입력. 그러나 임류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거 원가법. 대상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적산법, 적산 임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방식 보셨고요. 잠시 걸었다가